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증시 지금 아시아 전반으로 뭐 급락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뭐 지수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는 하락세가 좀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이나 대만, 일본은 다 2%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 그리스 영향만으로 보기에는 저는 약간 좀 미심쩍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뭐 일본이나 대만까지 같이 빠지는 걸 봤을 때는 글로벌 자금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사실 미국 국채나 독일 국채나 이런 부분들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그리스가 과연 이렇게 큰 악재인가 뭐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과하기에는 시세가 뭐 하나의 촉매로 시그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지금 중립권 트레이딩 구간까지 지난주에 전략을 들였던 상황에서 보면 뭐 오히려 단기 진입된 물량들을 좀 회수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단기 흐름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군 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아모레 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만 원 회복하고 난 이후로는 뭐 시장과 뭐 이상하게 좀 움직임이 있었었고요. 오늘은 뭐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뭐 상승 종목에서 다우 그룹주를 빼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을 거라 믿고 저는 일단 다른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움직임 그리고 어제 움직임, 지난 주말의 움직임은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제약주 쪽에서도 약간 오후장 들어서 좀 강한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또 제약 헬스케어 쪽에서 경제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시세가 좀 많이 부진했던 화장품 대표주인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5일선 위쪽의 시세를 좀 받아주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매기 자체가 모두 붕괴되는 형태의 흐름은 아닌 것으로 좀 보이고요. 제약 바이오주들 역시도 아직 주도형 종목군들은 5일선이나 이런 자리들을 아직은 잡고 있기 때문에 경계 수위를 좀 많이 높이면서 지켜본다 정도로 아직은 좀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화장품까지 만약에 지켜내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뭐 하나 시장에서 강한 쪽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시세 공백권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방어적으로 급선회를 해야 될 정도로 좀 주의가 필요한 이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중에서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마이크론이 자, 뭐 현재 분기 실적도 좀 안 좋았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좀 안 좋게 제시하게 되면서 무려 18%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PER 기준 한 7배, 6.9배나 7배 수준까지 떨어졌던 흐름인데요. 자, 우리 하이닉스도 같이 아침에는 한 4% 밀려서 나왔다가 현재는 반등 나와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의 PER은 한 6배 수준까지 초입까지 아주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하이닉스 오늘 한 2% 반등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먼저 빠졌고 먼저 빠진 이유가 경쟁사의 실적 부진, 그로 인해서 뭐 동종 업종에서의 하이닉스의 실적이 좀 우려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컸는데 뭐 일단 뭐 좌우지간 악재일 수 있겠죠. 마이크론의 어닝 쇼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이겨내면서 오늘 오르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이 자리가 좀 중장기적인 박스 하단 레인지였기 때문에 박스 하단에서 악재를 이겨내면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일단 당분간 분기 박스는 좀 지켜지는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하이닉스가 좀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순환매라고 이것을 순환매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강했던 종목이 약해지는 자리에서 그래도 버팀목 역할은 좀 해주겠구나라는 관점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이 자리에서 하이닉스를 매수냐 매도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매수 관점으로 일단 드린 상황에서 반등은 뭐 4만 5천 원대 정도까지 여전히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카카오 보겠습니다. 오늘 제일모직도 일부 인터넷 신문에서 지금 바이오에피스, 삼성 바이오에피스 상장권 얘기 나오게 되면서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투자 유치 부분들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역시도 뭐 NDR 지금 유럽 쪽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호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거의 13만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한 2.5% 올라 있는데요. 자, 다음 카카오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단기 시세가 일단 뭐 밑에서 이렇게 연속성이 나온다라는 건 다음 카카오 주식의 시세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수급도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고 이 자리에서 셀트리온이 오히려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코스닥 지수는 이 두 종목이 좀 균형 잡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게 그동안 달려왔던 종목의 강세가 아니라 부진했던 종목의 강세가 나온다라는 것은 현재 시장의 어떤 체감적인 혹은 종목 움직임에 있어서는 분명히 뭔가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의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종목 보기 전에 속보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 상해가 4천선이 지금 현재 시간으로 깨져서 내려가네요. 뭐 급락이 한 5% 나오는데요. 자, 우리 장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아침에 선물 쪽에서 중국 개장하고 나서 긴 음봉 한 방 때리더니 그 음봉을 크게는 위쪽으로 올려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종목들 대체로 밀려나 있습니다. 먼저 대우증권 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아무래도 이제 시황산업이다 보니까 뭐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급락 타고 있는데요. 자, 증권주 중에 대장격인 대우증권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대우증권을 15,400원, 500원 정도일 때 단기 공략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로스컷 의견을 선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기대했던 시세를 연속적으로 좀 더 강하게 푸시하지 못하고 좀 약간 시세가 좀 실패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시황 타이밍적인 접근이고 뭐 중장기적인 접근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타이밍 미스 관점에서 일단 뭐 제 의견을 듣고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뭐 짧은 로스컷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기다리면서까지 모멘텀을 기대할 만한 섹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안도감으로 좀 더 시세에 대한 연장을 기대했으나 이 부분이 좀 실패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의견 참고하신 분들께서는 로스컷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조선이나 화학주 다 같이 좀 밀려나는 흐름입니다. 오늘 롯데케미칼, 대우조선 좀 같이 봤으면 싶은데요. 자, 두 종목은 워낙에 이제 뭐 경기에 민감한 섹터이다 보니까 그리스 쪽 얘기 나오게 되면서 같이 좀 하락타는 것 같은데요. 자, 롯데케미칼, 대우조선 투자 포인트랑 의견 주시죠. 네,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스 선사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일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걸 영향을 받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대우조선도 지난주에 낙폭과대주로서의 의미 있는 반등을 한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저점이 깨지는 종목이 다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좀 시황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겠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여전히 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바닥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낙폭주 전반적으로도 저점에 대한 뭐 지나친 기대감을 좀 성급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겠고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 그나마 그 NCC 쪽에 대한 수급 어떤 쇼티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려놨던 롯데케미칼이 지금 지난주에 반등을 줬다가 고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지금 다시 28만 원 테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 영향일 수 있겠지만 정말 좋고 강하다라면 그 정도의 내용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화학주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28만 원 내지는 27만 5천 원 정도 라인이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사수가 성공하지 못한다라면 컷으로 일단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제약주에서는 이제 선봉에 섰던 종목입니다. 오늘 뭐 시장 약하니까 같이 이제 뭐 빨리 빠지고는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떤 의견이 필요하겠습니까?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는 어차피 지금 중기 사이클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얼마나 더 연속적으로 유지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한미약품 최근에 좀 이미 쉬어 있었던 상태에서 약간 뭐 일양약품이라든지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종근당 쪽으로 순환매가 있었는데 기준은 여전히 한미약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약품이 21선 라인인 한 44만 원대가 지켜진다면은 뭐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는 시장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어떤 개별적인 업종 시세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 제약주마저 여기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버린다라면은 코스닥의 하방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매매하지 않으시더라도 계속해서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종목 바이로메드 보겠습니다. 올해 거의 뭐 시세가 4~5배 급등했던 상황이고요. 오늘은 한 8% 급락입니다. 사실 뭐 이런 종목군들 PBR 잘 안 보긴 하던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ATS로는 41배 정도 PBR 나와 있습니다. 오늘 좀 뭐 흔들림이 좀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밸류에이션 고평가형 종목들, 특히 성장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붙여준 종목은 꿈이 깨면 당연히 그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즉 꿈꾸면서 올라온 시세가 멈추고 아래쪽으로 현실을 보기 시작한다면은 그건 끝난 시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점을 넘어갔다가 바로 무너졌기 때문에 약간 쌍봉형 그림이고 21선 종가로 지켜내지 못하는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상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하방 변동이 커진다면은
여타 프리미엄 성장 프리미엄을 과하게 붙여준 종목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난번에 코스피 시장이 2100포인트가 무너질 때보다 좀 더 주의하면서 리스크 관리 관점의 기준을 명확하게 좀 잡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전에 성장성 종목들이 계속해서 고비를 넘기면서 계속 올라왔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세에 집중하시면서 5일선이라든지 혹은 직전 저점이라든지 코스닥 기준은 좀 명확하게 잡으시면서 매매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략 마지막으로 짜보겠습니다. 정말께서 지난주 후반에 2030, 2080선 뭐 밴드 라인이다라고 주셨어요. 근데 시세는 사실 금요일 날 약간 이제 한 2100선 거의 초입까지 갔다가 좀 밀려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일단 2050선 초입까지 다시 좀 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지수는 어차피 코스피 지수는 지금 위치에서 그렇게 크게 무너질까 하는 생각은 저는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점 지지형 종목들이 다시 저점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성장형 주도주군들이 만약에 여기서 같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지수 박스 하단 2030포인트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지수가 혹은 종목들이 상방 변동성을 강하게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이 부분이 이번 주까지 일단 그리스 문제를 일단락이 돼 주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종목들이 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그것을 다 확인하신다면 리스크를 상당히 떠안고 확인이 됐을 때 손실을 크게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부터라도 좀 이르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추후에 이것이 그리스에 대한 일시적인 변동성이었다는 걸 확인하면 다시 또 진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단순히 박스 상단 쳤기 때문에 하단까지 그냥 견디면 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특히 코스닥은 여기서 720포인트를 만약 내주는 움직임이 다시 나온다면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형태의 종목군들 특히나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윤의 마감전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